달서구는 지난 20일 도원지 서편 등산로에서 2025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행사를 열고 편백나무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달성소방서는 지난 21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 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와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4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2025 아동보호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우로길리 경로당부터 우로길리 백록마을회관 연결도로 확장으로 주민과 운전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지회 부설노인대학 제22기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18일 지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구는 군청 2층 민원실을 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과 박정환 의원, 달성군 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현지 작가의 개인전 매끄러운 인간이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운에서 열립니다. 제42회 대구연극제가 29일과 30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도원지 서편 등산로에서 2025년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행사를 통해 편백나무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 청소년 쉼터, 보온동 통호회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 측, 자율방범단, SKONS 동대구 품질개선팀, 상인이동 한국자유총연맹 봉사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편백나무를 심으며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작년까지 편백을 5군목을 갖다 3만 층을 심었고 내년까지 5만 3천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뜻은 달서구민의 10분의 1 정도 그 숫자인데 편백은 알다시피 아주 귀중한 우리 건강수인데 앞으로 30년 뒤면은 이 편백이 아름다이 되면은 그때 우리 후손들이 그를 이 오솔길을 생각할 때 기쁜데 이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제일 사랑하는 운동의 하나를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달서구는 2016년부터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 심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올해로 지금 2번째지 싶은데요. 그렇게 나무 심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좋고 일단 공기가 좋고, 예? 이 나무가 30년 뒤에 우리가 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나 그 뒤에 후손들이 와서 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에서 나왔고 여기들 다 동에 사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나무도 심어보고 편백나무 이렇게 많이 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성취감도 있고 육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습니다. 편백나무가 하얗잖아요. 하얀 나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기도 좋고 달서구에 편백나무 많아서 나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지 않을까요? 한편 달서구는 올해에도 와룡산, 한실공원, 봉산 등의 편백나무 15,200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30-40년 후 달서구 곳곳에 울창한 편백숲이 조성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도원지 서편 등산로를 아름다운 편백나무로 채워나갔습니다. 달성소방서는 지난 21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와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원규 대구시 의회 부의장과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을 비롯한 달성군 의원, 기관, 협력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용소방대 및 기념일 소개, 의용소방대 발전과 활성화에 공헌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후에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해 알리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된 민간 봉사 조직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 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입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오고 있으며 재난예방 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소방소 의용소방대는 1997년 4개대 120여 명으로 발대해 현재는 총 12개대 260명이 활동 중입니다. 신주환 서장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금처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힘을 합쳐 달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1년 4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원들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4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2025 아동보호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아이 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아동보호 행동 강령 서약식 그리고 아동합창과 함께 아동이 희망이 되는 달서구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구리 소년 실종일이 포함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념식을 시작으로 개구리 소년 추모 나무 식재,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아동보호 스토리텔링, 부모 특강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보호는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우록일리 경로당부터 우록일리 백록마을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가창 우록 동해관에서 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 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확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총 178억 원, 국비 89억, 군비 89억이 투입됐습니다. 가창면 우록일리부터 이리까지 이어진 도로는 공사 이전 폭사에서 5m의 차선 없는 왕복 1차선이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월 말 가창우록 동해관에서 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약 2200m 구간이 10에서 15m 폭의 왕복 2차선 도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이번 확폭 공사 구간은 2018년 12월 준공된 가창 3산에서 우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이어져 특별함을 가집니다. 우록 1, 2 경로당을 기점으로는 좌측으로 가창우록 동해관에서 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우측으로는 가창 3산에서 우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돼 우록리의 최동단부터 최서단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14일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창우록 동해관에서 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식이 개최됐으며 우록리 주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차선 신설 및 인도 조성으로 통행 방향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개설공사를 통해
가창면 우롱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가창면민들의 생활 편의와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가창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부설노인대학 제22기 신입생 입학식이 지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197명의 신입생 어르신들이 새로운 배움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동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 김진홍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장, 그리고 조철재 학장이 함께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가를 초빙해 노후 건강과 인생 설계, 다양한 교양 과목은 물론 노래교실과 문화 탐방까지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해동 지회장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역시 배움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노인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신입생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진 입학식에서는 교가 재창 후 조철재 학장의 명언 따라, 덕담 따라, 꿈 따라라는 주제의 특별 강의가 진행되며 2025년 제22기 달서구 노인회 달서구지회 부설노인대학 입학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구는 군청 2층 민원실을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구는 국민을 포함한 일반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는 장소인 민원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관리 사업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많은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을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포근한 쉼터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이달 완료된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노후된 가구와 화단이 교체되어 이용 공간이 확장됐습니다. 특히 전면에 배치되었던 가구의 방향을 바꾸고 넓은 테이블을 새로 들여 주민이 모여 대화하기에 좋고 좁은 서류 작성 공간을 보완하는 등 민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던 좌석 역시 유선형의 소파로 바꾸어 민원인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머물고 싶은 따뜻한 공간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청사 출입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홍보용 배너 대신 디지털 게시판이 설치됐습니다. 디지털 게시판 설치로 배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홍보 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달성군 민원실은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우선 민원 창구, 다양한 교양서적을 비치한 북카페, PC와 프린터, 팩스를 민원인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사무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마음 놓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유아 놀이공간도 두어 민원인 맞춤형 편의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지난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과 관리 사업을 추진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면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악취 문제와 바퀴벌레 관련 민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 전자민원 창구에 신청된 민원, 달서구는 더 이상 악취 안전지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잘 표현하고 있듯이 달서구의 악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그리는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만 생각하고 달서구로 온 것인데 이런 악취에 시달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국일보가 그린 악취 지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구의 악취 민원 건수는 2,415건으로 서구 558건, 북구 119건, 수성구 315건, 달서구 589건, 달성군 254건, 군위군 580건으로 나타나 대구 지역에서 달서구의 악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 지도에 따르면 달서구의 악취 종류는 공장 21%, 공단 8%, 주거지 7%, 매립장 6%, 폐기물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 악취가 7%로 나타난 점은 달서구에서 악취 문제가 공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기재 수준이 높아졌고 악취 문제의 예민해짐에 따라 이제는 하수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하수 관거를 매설하면서 대부분 함유식 하수 관거 시스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오수 발생원의 분뇨와 오수를 저장 및 처리하는 분뇨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었고 이 시설에서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여 공공하수도로 방류되므로 악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홀 등 외부와 연결된 지점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우오수 분류하율은 2021년 현재 44%로 광역시 평균 64%에 비해 낮은 편이며 하수 악취 문제에 대해 더욱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단독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하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특히 신축 아파트인 A 아파트 하수 악취 관련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실현한 주민들이 기대와 달리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가 악취는 주로 배수관 설비의 결함과 유지 관리 미비에서 발생하며 특히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가스가 실내로 퍼질 경우에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바퀴벌레 발생 문제는 그 빈도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알레르기 및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하수구를 통해 유입된 해충들이 주거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하수구 관리와 해충 방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구 관리 및 배관 점검 강화입니다. 달서구 내 모든 공동주택 및 주거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하수구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충 방제 시스템 개선입니다. 정기적인 방역 시스템과 공공 방역팀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주민들이 주거적으로 주거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벤치마킹 및 예산 지원입니다. 강남구, 용산구 등 타 기초지자체는 하수 악취 저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 시설, 지주형 흡착 분해식 악취 저감 시설,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년 서울시 자치구 하수 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영등포구의 경우는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악취 저감 시설 48대를 설치하였고 저감 시설 가동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악취가 현재 감소되었고 그중 공동주택 17개소의 경우 황화수소 제거율이 8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수구 관리와 방제 문제에 대한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대안을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2040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수 악취 문제에 대응하여 더 빠른 시기에 우리 구의 하수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소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의 제안이 달서구 주민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요 1,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정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해드립니다.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한 지방자치가 확립되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옛날 동사무소의 문턱을 한번 넘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날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주민이 아침 저녁으로 편하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의 방법이 정도가 넘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여 특이 민원이 되고 급기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달서구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폭언, 위협, 주치, 소란 등 8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구시와 구군에는 폭언, 폭설 178건을 포함해 폭력, 협박, 성희롱 등 212건의 민원이 발생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들에게 의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행정 서비스는 대등한 관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이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 들어갔고 민원 처리의 담당자 보호 등 제도 운영상 보완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달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도하고 청사 내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의 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하는 공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에서는 2021년 악성 민원의 폭언과 폭행을 대처하고 원만한 민원 처리와 직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 형태로 신체 버측 착용할 후 동영상을 촬영하는 웨어러블 캠을 시범 도입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답답함에 인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쳐 특이 민원인 악성 민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는 부족한 CCTV를 우선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모든 주민이 일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낼 때 달서구 주민들은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봉사자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달서구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원 양은숙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120년이자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안팎으로 밀려오는 엄중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약자는 전년 대비 18만 명 증가하였고 그중 장애인은 264만 명을 차지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인의 84%가 혼자 외출할 수 있고 69% 가까이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은 집 밖 활동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중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길을 거닐면서 익히 보셨을 노란색과 점으로 이루어진 시각장애인들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럭입니다.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야 할 방향과 위험 지역을 경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서 점자블럭이 필요한 장소, 규격, 설치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은 시공과 허술한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정에 맞지 않은 시공입니다. 2015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당시 장애인 점자블럭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9년 하원 유원지의 여러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점자블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뉴스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달성군 보건소 신청사에서도 일부 편의시설에 점자블럭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여러 문제점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동 동선을 방해한다던가 목적을 상실한 시공 등이 관내 다양한 곳에서 확인됩니다. 향후 시공 시 규정비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시공과 이용자 관점의 사업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작년 4월 대구 관내에서 점자블록의 규격, 이격거리, 적절한 색상 사용, 대중교통시설의 연계 설치 등에 미비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시 차원에서 점자블록에 대한 일제 점검이 추진되었으며 점검 결과 우리 군에서도 부착 불량으로 고정되지 않거나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하거나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자블록을 막아선 개인의 시설물이라던가 인도를 침범하여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차량 등을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는 예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시공과 관리되지 않은 이동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안에 차별과 무관심을 함께 넘어서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능동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지 작가의 개인전 매끄러운 인간이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BSAC 갤러리 라운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로 미술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에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현지 작가는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인간의 욕망과 그 충족 불가능성에 대해 성찰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작품은 욕망이 채워질 듯하지만 끝없이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욕망의 모순과 허구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진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42회 대구연극제가 29일과 30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과 봉산문화회관 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7월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할 대구 대표 작품이 선정됩니다. 29일 첫 공연으로 극단 헛짓의 하늘 땅 별 땅이 오후 4시와 7시에 달서아트센터에서 무대에 오르며 30일에는 이송희 레퍼터리의 객사가 봉산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대구연극제에 앞서 25일부터 28일까지는 제4회 더 파란 연극제가 오전 소극장과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운에서 열립니다. 청년 연극인들의 경연장으로 창작 집단 진창의 고니의 노래, 극단 하람의 아무개, 극단 폼의 못생긴 남자 공연이 각각 진행됩니다. 대구연극제 및 더 파란 연극제의 폐막과 시상식은 30일 오후 8시 10분 봉산문화회관 가운홀에서 열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인 3동 행정복지센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정부 24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신분 확인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해졌으며 분실 위험이 낮고 보안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상인 3동 행정복지센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지역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개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신분증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마트 행정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청년들의 성장과 여가, 소통을 돕기 위해 달서 청년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음악교실은 4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에 진행되며 3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15명 내외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에는 필라테스 앤 요가 클래스, 10월에서 11월에는 단문 글쓰기와 캘리그래피 등 문학교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달서구의 주소나 직장, 학교 소재지가 있는 18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유아숲 체험원 비슬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유아숲 체험원과 치유의 숲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손쉽게 자연을 접하고 체험하며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 가능한 장소는 화원 휴양림과 명곡숲 삼림욕장입니다. 프로그램은 체험 장소를 불문하고 화원 휴양림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인 비슬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이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설레임 숲태교, 희망드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료는 최대 1만 원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도시센터가 태아와 산모를 위한 달성 맘의 품 산모 힐링 음악회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맘의 품 산모 힐링 음악회는 2023년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큰 호응을 받았던 달성 보따리와 동일한 사업으로 들락날락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 달성군답게 국민들과 문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비 주민들이 될 태아와 산모에게 음악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축복할 예정이며 달성문화도시에 바라는 점,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응원의 한마디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엽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음악회는 육아읍 소재 행복한 병원과 다사읍 소재 로지맘 산후조리원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며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9회 운영됩니다. 센터는 음악회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앙상블 다카포와 협력했으며 앙상블 다카포의 대표곡인 오늘 이렇게 멋진 날, 사랑의 인사 등을 통해 산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태아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사업팀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진월초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상호존중 조직문화조성 결의대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교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 내 긍정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교직원들은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결의문을 낭독하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다짐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겠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겠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의사를 결정하겠다.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존중과 협력의 문화 확립을 위한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울안중 지역 아동센터의 사랑과 행운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한울안중학교는 지난 12일 부지파랑새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과자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부 활동은 지난 2월 26일 실시된 인성 함양 프로그램 한울안 함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거리에서 직접 준비한 네잎클로버, 교사가 직접 촬영한 여행엽서를 판매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판매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 회의부터 판매 방식, 그리고 수익금의 기부처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학생들은 12일 오후 고지파랑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구입한 과자꾸러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년 김정환 학생은 길거리에서 네잎클로버와 엽서를 판매하는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을 많이 느꼈고 때로는 공부나 하지 이런 걸 왜 하냐는 말씀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누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달서 100세 건강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달서 100세 건강학교는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서보건지소와 성서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일기는 3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립니다. 화요일에는 건강 및 일상 교육, 목요일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와 인지 건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휴전 가야금 공연과 함께하는 힐링 친절 교육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서는 이현주 강사가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친절 서비스와 민원 응대 기술을 주제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 효과적인 응대 기술, 악성 민원 대처법, 갈등 해결 및 감정 노동 관리 등 실질적인 소통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의 도입부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빛나는 도경이, 해피니스와 봄이 온다면 등을 연주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PHC 발레오와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파워 체인지가 3월 20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건강과 당당한 변화를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PHC 발레오 여성 직원 30명과 지역 결혼이주 여성 30명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크라메 걱정 인형과 위생용품 파우치를 제작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친환경 위생용품과 장미빵 등이 포함된 여성 응원 선물 키트가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 배경 여성 청소년 90명에게 전달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병우 관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PHC 발레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여성들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19일 11개 민원부서 및 9개 읍면 팀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팀장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됐습니다. 교육에서는 악성민원 사례별 대응 방법과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다루고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강화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업무에 전수 녹음을 도입했으며 올해 4월에는 민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디캠을 추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화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봉역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의체 의원 등 20여 명은 설화명봉역 주변에서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행인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기성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작은 관심과 제보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태식 화원읍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며 소외 이웃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